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슈 딥다이브 함께 하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나와주셨고요.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과 오늘 심도 깊게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재료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먼저 같이 확인해 보시죠. 네, 오픈 AI가 첫 데이터 센터 규모를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AI 경쟁이요, 천문학적인 자본 싸움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돌적인 구상은 먼저 실리콘밸리에서 나왔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스타게이트의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오픈 AI 쪽에서요, 데이터 센터 규모를 이번에 공개를 했습니다. 텐센트가 또 만만치가 않게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올해만 AI 인프라 쪽에 100억 달러 투자 공포를 하게 되면서 월가 안에서도 지금 AI 주식은 미국보다는 중국이 더 낫다. 전문가들의 멘트까지도 심지어 나오고 있을 정도의 상황입니다. 중국의 만만치 않은 반격을 이 시간에 여러 분야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님. 일단은 오픈 AI 쪽에서 규모가 공개가 됐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센터 규모가 이거 축소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딥시크가 등장하면서 이런 의구심도 조금 있었잖아요. 어떻게 이 부분 봐야 될까요? 네, 오픈 AI가 데이터 센터 부지를 공개했고요. 실질적으로는 25일이 돼야 아마 그 텍사스에 하는 데이터 센터 건립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픈 AI가 스타게이트를 통해서 지금 1,000억 달러 이상의 지금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힌 그런 상황이고요. 초기 발표에는 AI 칩을 40만 개 이상 사용할 것이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인데 과연 얼마나 사용할지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AI 데이터 센터가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같은 경우도 특히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금액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보다 아마 더 큰 금액의 이런 AI 데이터 센터를 건립을 하겠다라고 지금 밝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다 이렇게 이제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가 이제 건립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AI 칩에 들어가는 이제 HBM, DRAM 당연히 같이 맞물려서 이제 크게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AI 칩이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데이터 센터에 AI 칩뿐만 아니라 이게 데이터 센터이기 때문에 서버용 칩도 같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서버용 DRAM이나 아니면 서버용 SSD와 같은 이런 이제 기존의 레거시 제품들의 수요도 대규모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국내 반도체 업체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건립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런 HBM이나 그다음에 DRAM에 대한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물론 중국에서 일부는 만든다라고는 하지만 원체 대규모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국내 업체가 상대적으로 수혜를 볼 가능성은 좀 커 보인다. 이와 더불어 이제 레거시 반도체 가격이 최근에 안정세를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의 이구안신 정책으로 중국 내 ICT 부분에 ICT가 회복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수요가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DRAM에 대한 가격 안정 그리고 추가적인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맞물리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반도체를 좀 양분해서 봤지 않겠습니까? 레거시 쪽은 상당 기간 사실 외면을 당했었고 그 반대급부인 AI 필두란 HBM 진영의 강세가 나타났었는데 이거를 이게 조율을 잘 해가지고 그러면은 가져가는 게 지금은 중요하겠네요. 양쪽 다. 네, 그렇죠. 두 개 다 이제 관심을 다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비중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HBM 쪽이 아직까지는 좀 더 비중을 조금 더 높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레거시 반도체가 이제 회복이 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게 성장세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전 수준으로 이제 어느 정도 판매가 이제 회복이 된다라는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HBM 관련된 쪽은 AI 투자가 계속 신규로 발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관점. 그렇죠. 그러니까 네. 각 지금 반도체 업체들도 이런 HBM에 대해서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같은 비중을
두기보다는 HBM 쪽으로 조금 더 비중을 많이 두시는 게 지금 상황에 좀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역시나 그 레거시는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주안점을 둬서 투자를 하는 거라고 한다면은 HBM의 확장 기조가 얼마나 될까? 젠슨항도 이번에 기조 연설에 나와서 데이터 센터의 확장 가치가 1조가 넘을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무한하게 또 성장하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비중은 이쪽에 조금 더 실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함께 주셨습니다. 제가 앞에서요, 팀장님, 그 월가에서도 중국 테크주들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왔더라고요. 월가 테크주들이 조금 매력이 사그라들고 있다. 이런 좀 판단이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 전반과 함께 여기에 대한 의견도 함께 여쭤볼까요? 어떤 좀 국내 투자 말고도 해외 투자에 관심을 가신 분들은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중국의 반응이 조금 의아했습니다. 일단은 개장 초반에는 반도체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저 역시도 반도체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저랑 대표님이 이제 커피 마시면서 대본 보내드리고 남은 시간에 대해서도 이제 투자 관련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 반도체 관련으로 이야기를 드렸지만 전력 설비 관련 종목들이 이제 맥점을 잡고 있고 네. 원전 관련 종목도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도체 관련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전력 설비랑 원전처럼 반도체가 치고 나갔을 때 그 뒤를 쫓아가는 섹터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도 우리 대표님께서 그 텍사스 부지 이야기 하셨고 젠슨항 CEO의 기조 연설도 기조 연설이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뭐 젠슨항 CEO 뭐 별마디 안 하네? 라고 넘어갔는데 이 속뜻을 점점 이야기하고 해석하고 그 해석이 투자분 사이에서 구전이 되면서 그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젠슨항 CEO가 GTC에서 H1 3 12단 16단에 대한 삼성전자에 대한 컨퍼런스 콜에 대해서 통과 이야기 이런 걸 해줄 줄 알았는데 안 해줬죠. 근데 블랙웰, 루빈 어떤 파인 2026년 차세대 GPU까지도 차세 출시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삼성전자 이야기가 없네. 근데 이 파인만 출시했을 때는 삼성전자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또 다시 네, 삼성전자 네. 가는 것처럼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투자분들 사이에서 해석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어떤 정말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제 우리 투자분들께서 들으신 게 스케일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GPU를 투자한 만큼 AI가 발달한다는 그 성능을 말한 건데 우리가 보통 법칙을 다루기에도 엄두가 안 나는 숫자 단위로 규모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보다는 좀 매매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가만히 보면은 이제 시장 분석 다 하셨겠지만 지수가 괜찮아 보이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와 보이는데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많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외국인과 기관 입장에서는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위주로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옥석을 구분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저는 물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좋게 말씀드리지만 보통 탑픽으로 안 권해드리거든요. 왜냐하면 대형주보다 확실히 투자를 해가지고 같은 기간 보였을 때 수익 낼 수 있는 중소형주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과거에 1, 2주 전에 소개해드렸던 PSK홀딩스, 리노곰 이런 종목 우리가 먼저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시세 보인 다음에 차익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외에 상승하지 않는 중소형주가 없다라고 한다면 제가 오늘 탑픽으로 SK하이닉스를 말씀드리겠지만 상승하는 종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서도 내가 SK하이닉스 밸류체인을 볼지 삼성전자 밸류체인을 볼지 아니면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를 넘어서 좀 다양한 매출처를 보여가지고 둥글둥글하게 성장 모멘텀이 있는지 이런 것도 엄격하게 구분해가지고 옥석에 집중해서 투자하는 게 중요해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반도체는 라인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삼전이 어쨌든 59,70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이제 6만전자 카운트다운에 들어갔고 삼성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이재용 회장 만나서 얘기를 또 했더라고요. 하이닉스도 일단은 같이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쪽에 직접 투자는 안 하더라도 분위기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조성을 하면서 그 밑에 있는 종목들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중요한 건데요. 6만전자 오늘 돌파될지 일단 모르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반도체 어떤 종목 두 분 가지고 오셨는지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임순재 대표의 종목은 한화 비전 가지고 오셨고요. 손여루 팀장께서는 하이닉스 대신에 선택한 그 종목이 바로 제우스입니다. 한화비전, 한화그룹주들이 오늘 조금 다 매물 소화를 거치고 있는데 한화비전 4% 정도 떨어지네요. 그렇죠.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SK 하이닉스의 HBM D램용 이게 TC 본더 공급 계약 체결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랐다가 그거에 따라서 그거 이후에 조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하나비전의 이제 자회사인 한화세미텍이 210억 규모의 이제 TC 본더를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기존의 한미 반도체 독점에서 지금 이제 하나 비전으로 지금 그 매출처가 지금 확대되고 있다라는 건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이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와 하이브리드 본더와 관련된 이제 협력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동 개발을 이제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제 TC 본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본더 중심으로 상당하게 투자가 집중화되고 있다라는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SK 하이닉스가 기존에 이제 한미 반도체에서 다변화한다라는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 이제 하이브리드 본더 중심으로는 향후에 이제 차세대 그런 이제 본더 관련된 기술이기 때문에 그만큼 성장성을 좀 더 키울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최근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뭐 일반적인 이제 조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뭐 조정 범위라고 해도 그렇게 크진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한 5만 5천 원 수준으로 이하로 내려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일단 목표 주가는 뭐 전고점인 6만 5천 원 이상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눌림목이 기회가 될 거라는 시각인데요. 5일선을 살짝 이탈하고 있는데 모아 나가시면서 전고점까지 한번 도전해보자라는 전략입니다. 제우스는 어떤 점을 좋게 보실지요? 네, 일단 안정적 실적이 나오고 있고 HBM3E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투자분들이 잘 모르는 그런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사실 GTC 2025 이전까지는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이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GTC 2025 이전에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못 가고 있는데 그들의 밸류체인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종목들은 그때 이제 사전에 움직이는 종목이고 지금 뭐 리노코컴이나 PSK홀딩스 이런 종목들은 밀리고 있는 가운데 이제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던 종목들이 이제 외국인과 계약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서 그중 하나인 제우스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에 필요한 세정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고요. 공급처가 다양합니다.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납품을 하고 있고 일본 반도체 메이커에도 매출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기업이 반도체 단순 밸류체인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산업용 로봇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제우스 HBM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2023년부터는 삼성전자의 HBM 세정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고 2024년 3분기부터는 SK하이닉스에다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은 우리가 HBM 8단 아래까지는 그냥 패키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HBM3 8단 이상 12단 16단 HBM4 같은 경우는 이제 AVP라고 합니다. 어드밴스 패키징이라고 하죠. 더욱더 고도화된 기술을 가지고 패키징하는 기술인데 그 AVP 패키징 라인에 들어가는 세정 장비를 제우스가 납품할 거다. 이런 뷰가 있고요. 제우스가 작년 상반기에 정말 잘했거든요. 근데 작년 하반기에는 실적이 다소 좀 훼손이 됐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장비 수주가 조금 이연됐다라고 해요. 근데 2025년 상반기에는 4분기에 이연됐던 HBM 공정용 세정 장비 매출이 1분기에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실적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다. 그런 뷰가 있습니다. 제우스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이 특출나게 실리지 않으면서 21선 위에서 순항하는 모습인데 최근 수급동을 봤을 때는 외국인의 3개월 연속 순매수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몰랐는데 이 반도체 HBM 관련 장비 중에서 투자분들께서 잘 모를 만한 조금 신선한 종목 없을까라고 하신 분들 제우스 유심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도 한번 설정해 주세요. 네, 매수는 15,600원부터 15,000원까지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손절가는 14,500원 정도 잡고 1차 목표가는 17,000원 정도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목까지 받아봤고요.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많이 올라오고 있는 쪽에서 이쪽도 눈길 주고 계실 것 같은데요. 화장품과 미용기기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NH에서 이제 성장 구간에 재진입했다 비중 확대 레포트가 나온 날 저희가 한번 봐드렸고요. 다음 타자가 지금 신한에서도 레포트가 나왔는데 실적 개선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에 주목하자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제가 이 두 증권사에서 공통적으로 탑픽을 제시하는 종목을 봤는데 바로 APR이었습니다. APR이 오늘 뭐 뉴스 많잖아요. Anyone can glow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누구나 빛날 수 있다라는 슬로건으로 타임스퀘어 전광판에서 지금 광고하고 있다라는 뉴스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 정도로 해서 위상을 뻗어나가고 있는 상태고요.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 11시 초반 구간에 보니까요. 네, 정적 VR가 발동이 되면서 강하게 오늘 올라가고 있는 낙폭주입니다. 화장품 쪽 안에서도 좀 많이 밀려나 있는 종목인데요. 의미 있는 상승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대표님? 일단 뭐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은 그동안
그동안 이제 주가가 상당히 좀 부진했었죠. 그런 이제 부진함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가 매수세가 이제 유입된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뭐 일단 화장품에 대한 수출도 상대적으로 지금 계속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월달, 2월달 뭐 다 수출이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뭐 지금 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뭐 화장품 관련된 수출이 전년 대비 한 12% 증가한 114억 달러를 기록할 만큼 수출이 꾸준히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수출국에 대한 이제 다변화와 그다음에 주요 국가의 화장품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뭐 상반기보단 하반기에 수출 물량이 좀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표에 보시다시피 지금 지금 주요 국가를 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역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아시아 지역의 상승률은 뭐 조금 둔화되곤 있지만 그 외에 뭐 중남미나 아프리카, 그다음에 북미, 유럽 같은 경우는 화장품 수출이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런 대륙별로 이제 수출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에 따라서 올해 화장품 관련된 실적들이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중국의 내수 시장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뭐 일부 있기는 합니다. 특히 이제 내수 부양책이 중국에서 내수 부양책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국내 브랜드가 이제 중국에 진출하는 게 지금 진출해 있는 브랜드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일단 많이 입지가 약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수혜를 보기에는 좀 제한적일 가능성은 있고요. 다만 이제 중국 업체들과 OEM, ODM 하는 업체들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화장품 관련된 종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OEM, ODM 업체 중심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런 ODM, OEM 업체는 중국뿐만 아니라 국내 브랜드가 이제 해외 진출할 때 같이 지금 성장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인디 브랜드의 확장이 이루어지면서 화장품 ODM 업체들의 실적 개선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해외 시장 내에 이런 생산 시설들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ODM이 유리하다라고 해주셨기 때문에 그쪽 안에서 종목 아마 골라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팀장님, 저희가 뭐 내수 시장 그리고 한한령 기대감 굉장히 높은데요. 중국의 또 모멘텀, 그리고 미국과 유럽을 필두로 한 선진 시장에서 다 잘하는 회사가 있을까요? 네, 그런 회사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일단 화장품 업황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다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양회 개최 전에 한번 다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네. 화장품 관련 이야기를 한 다음에 양회 끝나고 나서 조금 쉬는 모습 보여주다가 어떤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물론 이제 화장품이 수출도 있지만 내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뭐 삼양식품이라든가 뭐 옷 쪽이라든가 농심 이런 종목들이 좀 자신들이 팔고 있는 제품에 대한 가격을 올리고 있고, 화장품 같은 경우도 색조 화장품은 조금 계절성을 탄다라고 보고 있지만 저는 일반 기초 화장품 같은 경우 좀 내수 상품과 좀 비슷하게 비례합니다. 아무리 시장이 어렵고 어떤 질병이 창궐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소비는 되는 부분들이죠. 그다음에 우리가 가장 걱정했던 것들이 정말 2024년에 우리가 화장품이 뭐 중국이나 미국에 워낙 크게 수출이 되다 보니까 향후 뭐 관세 이야기도 나오면서 수출이 조금 덜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 생각들이 많이 좀 선반영이 되고 누그러진 것 같습니다. 일단 대표님께서 표를 보여주신 게 이제 2025년 전망치에서는 뭐 미국이라든가 다른 대륙에서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수출이 11% 이상 증가할 거다. 이런 뷰를 보여주고 있고, 저도 관세청에서 데이터를 하나 봤는데 우리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미국이나 유럽의 수출량이 감소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2월 달에 보니까 2월 달에 화장품 수출액이 미국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 증가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4% 감소했는데 약보합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선방을 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미용 의료기 같은 경우는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우상의 기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화장품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한 달 단위나 주 단위로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 수출량이 줄어든 적은 있어요. 근데 네.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이고 2월달 같은 경우도 물론 수치가 우리 시청자분들 보시기에 마음에 안 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 봤을 때 뭐 화장품이 뭐 수출량이 뭐 50% 증가했다, 100% 증가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아니 뭐 플러스 1% 상승? 이거 뭐 누구 코에 붙이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화장품은 그동안 너무 많이 밀렸습니다. 지금도 뭐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이런 종목들이 ODM 관련 종목들이나 양회 이전에 반등을 했지,
뭐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한국콜마, 코스맥스 이 4개를 제외한 종목들은 양회 전까지 정말 바닥권에 있었어요. 거의 고점 대비 마이너스 50% 넘게 밀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앞에 4종목들이 강하게 이끌어주고 이런 수출 동향들이 개선되고 뭐 APR이나 실리콘2 이런 종목들이 미국에서 흥행을 하다 보니까 화장품 관련 종목들을 이끌어준 거다라고 판단해요. 근데 이 화장품 종목들 보면은 확실하게 작년 상반기는 정말 잘했는데 하반기 조금 못했더라고요. 근데 못했다라는 기준도 전년 동기보단 잘했는데 상반기보다 못했을 뿐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들 보고 나서 고점 대비해서 많이 밀리다 보니까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퍼가 10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화장품 관련 종목이 정말 고고행진할 때는 35, 40이었는데 실적 훼손폭은 요만큼인데 주가 하락폭이 이만큼이면 당연히 펄은 떨어져야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화장품 관련 종목들의 12개월 선입펄은 10이 안 되는데 이 화장품 관련 종목들 생각보다 실적이 견적이 나왔고 시장 전망을 보더라도 견조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마리서치, 뭐 APR, 코스맥스 같이 뭐 가격 상단에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만은 토니모리나 오늘 강한 실리콘2 같이 아직까지 바닥권에서 헤매고 있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종목 선택 중요합니다. 네, 두 분의 선택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대표님은 코스맥스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예상대로 갔고요. 네, 팀장님의 종목은 아이패밀리 S씨입니다. 코스맥스가 많이 안 밀렸습니다. 탄탄하네요. 주가 위치가요. 네.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뭐 작년 이제 하반기 이후서부터 꾸준하게 이제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국의 한알령 이제 해제 기대감으로 인해서 뭐 최근에 주가가 이제 상승을 했었던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이뿐만 아니라 이제 OEM, ODM 업체로서 이제 글로벌의 생산 기지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도 강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인도네시아 등의 이제 현지 생산 시설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인디 브랜드들의 이제 인디 브랜드가 이제 약진을 하면서 그거에 따른 ODM, OEM 업체들의 수주도 같이 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올해 기업 실적도 상당히 호조를 보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작년 실적 또 뭐 시장 예상치는 너무 이제 시장 예상치가 높았기 때문에 그걸 좀 하회는 했지만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43% 증가한 1,956억을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도 시장 컨센서스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 같은 경우는 11% 증가한 2조 7천억대.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26% 증가한 2,466억 정도로 지금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이 이틀을 제외하고 꾸준히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3만 주를 매수할 만큼 외국인도 계속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차트 예쁘게 정배열만 되고 있습니다. 목표가 얼마 잡으세요? 네, 뭐 일단 뭐 현재 가격에서 계속 뭐 옆으로 그렇게 큰 폭은 없이 오르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 52주 신고가는 20만 8천 원인데 그 가격 이상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1차 목표 가격으로는 21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요. 만약 그걸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매도보다는 조금 더 그 상황에서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이패밀리 S씨는 팀장님 저 PER 종목인가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투자 포인트를 다 녹였을 때 저는 IPM SC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뭐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뭐 APR, 뭐 실리콘2 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보통 한번 말씀드린 종목 잘 말씀드리지 않는 타입이기 때문에 그 종목들을 제외하고 나서 내가 이 자리에서 투자를 하면 어떤 걸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는 저는 IPM SC가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화장품이나 뭐 웨딩, 뭐 생활용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연간 실적 기준 했을 땐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 이상의 실적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보통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 실적 향상했다 그러면 굉장히 잘한 건데 뭐 이제 뭐 VT라든가 뭐 파마 리서치 이런 종목들이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150% 이상 실적 신장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들 대비해서는 퍼포먼스 좀 덜한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들은 워낙 잘했기 때문에 주가 위치 봤을 때는 개인 투자분들의 입장에서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해요. 그러면은 나는 실적이 잘 나왔는데 앞으로 실적이 잘 나올 종목들 중에서 기술적 위치가 가장 좋고 좀 저평가 매도를 가질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아이패밀리 SC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권사 리포트를 보더라도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 등 좀 다양한 국가 공략이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이패밀리 SC의 12개월 선행포 같은 경우 9점대입니다. 그래서 다른 화장품 관련 종목들 중에서는 주가 수익률이 가장 좀 낮은 위치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 기술적 위치를 보다도 지금 바닥권에서 이지막 올라온 상황입니다. 오늘 이제 어제 포함해서 오늘까지 이틀 연속 양봉 나왔거든요. 이틀 연속 양봉 나오고 있고 지금 21선 돌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윗골이 살짝 나오고 있지만 지금 수익동을 봤을 때는 어제 외국인 순매수 들어왔고 오늘 외국인과 걔네 쌍끌이 순매수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 21선 좀 무난하게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화장품 관련 종목들에 대한 온기가 추가적으로 들어왔을 때는 일간 변동성 생기지 않을까 판단돼서 아이패밀리 SC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1선 돌파 이후 목표가 얼마 잡을까요? 네, 매수는 21,700원부터 21,000원까지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제가 한 2만 원 잡아 드릴게요. 1차 목표가는 한 24,000원 정도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약간의 변동이 나타나죠. 주도주는 밀리고 낙폭과대 대형주는 슬슬 올라온다라는 조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강하게 리딩을 하려면 일단 2차 전지하고 반도체가 올라가야 되는데 어떤 섹터라도 나고자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정말 선별 투자가 중요한데요. 반도체와 2차 전지를 강하게 끌고 갈 수 있는 대장주들은 누가 될까요? 그 힌트 얻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거인의 시선이 향하는 곳은 이 두 섹터라고 하는데요. 금산 전문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